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실 목요일도 그렇고요. 금요일도 그렇고, 실적 시즌이었죠. 그래서 웬만한 우리나라 좀 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많이 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주가가. 뭐,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어떤, 이제 무차별적인 그 투매 수준의 매도 영향이죠. 역시 뭐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특별한 악재는 없고 이제 뭐 굳이 뭐 이런저런 변명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떤 그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력들이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가 매수하거나 이런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면은 뭐 어떤 매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 그러고 또 저런 매체는 저것 때문에 상승했다고 이러거든요. 이제 이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이번에도 그 급락을 지난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외국인이 왜 매도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말 그대로 썰이죠. 그러니까 매도한 주체가 외국인들이 하긴 뭐 아니면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주초까지 기관들이 왜 매도했느냐 뭐 특별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댔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상황이 뭐 이렇게 안 좋다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냥 설이고요. 그냥 뭐 이제 그 매도의 움직임 패턴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도하느냐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그냥 차익 실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위기 대비 위기에 어떤 그 대응하는 방식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차별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는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뭐 삼성전자하고 비롯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종목 장세였잖아요. 뭐 종목이나 업종 우리가 뭐 반도체, 바이오 또 뭐 있죠? 그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관련 뭐 소부장 종목들 위주로 그러면 인터넷 플랫폼 뭐 이런 위주로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주 코로나 폭락 이후부터 작년 하반기 언저리까지 장을 주도한 게 뭐였냐면은 가장 먼저 이제 장을 주도했던 게 제약 바이오 벤처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 그 진단 키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제약주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장을 이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을 넘어서면서 뭐 나머지 뭐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뭐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그 언택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미래산업 반도체 이런 코로나의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활 전반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상승 흐름을 보인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작년 말부터 금년 초 이어지면서 이제 가장 먼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바이오주들이 많이 지금 다운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주가 뭐 어떤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악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차익 실현 이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끝나면은 반등할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중에 하루 반등했죠. 하루 반등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외국인이 또 대량 매도를 하면서, 근데 외국인이 제약 바이오주에서 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매도 바이오, 제약 바이오, 매도 바이오 한다. 제약 바이오주에서 이제 매도를 한 건 아닌데, 외국인들은 이제 뭐 전기전자, IT, 이런 종목에서 많이 매수를 했죠. 반도체 이런 쪽에서. 그런데 그런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형 우량주 그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장 전반에 이제 매도세가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외국인이 샀던 대형 우량주들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다 보니까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공포감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이나 기관 뭐 이런 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도세가 확산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뭐 당연히 뭐 제약 바이오주가 예외일 수는 없겠죠. 같이 매도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가 좀 덜했어요. 그죠? 하락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많이 상승한 종목도 있잖아요. 뭐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저기 반도체 소부장, 뭐 그다음에 전기차 소부장, 이런 종목들 위주로 향후에 또 이제 그 추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이제 지나온 것 같아요. 7, 80% 정도. 일단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또 그 모멘텀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걸 또 이유로 해가지고 또 이제 매수하고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간의 움직임이, 금요일날 기간의 움직임이 약간 좀, 심상치 않은데,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간이, 매도세를 확 줄이거나 아니면은 좀 매수세를 또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좀 제가 감지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종목별로 보면은 뭐 상승 종목이 워낙 그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100종목도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어요. 실적이 많이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낙폭이 큰 종목들을 보면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이 많아요. 뭐 녹십자 같은 것도 그렇죠. 녹십자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뭐 50만 원대 찍었던 종목인데 뭐 낙폭이 5% 넘게 빠졌죠. 크게 빠졌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좀 많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금년 들어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낙폭이 좀 크고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급락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DB 하이텍도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죠. 네. 그동안 제가 계속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런 관심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폭이 컸었는데 좀 많이 하락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DB 하이텍도 이제 뭐,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뭐, 8% 넘게 빠졌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빅히트. 네, 빅히트도 마찬가지죠. 빅히트도 최근에 뭐 네이버하고, 네이버에 투자를 받아 가지고 이제 뭐 협업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10만원대 중반에서 많이 상승해서 20만원대 후적 뛰어나왔었는데 좀 낙폭이 크죠. 네. 또 뭐 있죠? 네. 셀리버리. 네, 셀리버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네. 뭐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20만원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8만원까지 갔는데 하루 만에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빠졌어요. 그죠? 24.95%. 결국은 이제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 그러니까 상승폭이 컸던 종목일수록 하락폭도 컸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곧 그 차익 실현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10만원 넘었었는데, 이미 좀 많이 빠졌었네요. 그 전부터. 그죠? 네. 좀 빠졌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랐지만 좀 며칠 전부터 빠져가지고 상승폭이 좀 작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급등했던 종목들이요. 네. 네, 금호석유도 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겹치면서 최근에는 그 경영권 분쟁. 근데 이제 뭐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10.65% 빠졌어요. 하루 만에. 이거도 이제 보시면 뭐 여슬이 나타날 겁니다. 네, 여기 16만 원부터 이제 경영권 분쟁 생기고 나서부터 28만 원 선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한 10%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거는 이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경영권 분쟁 자체가 이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장이 조금 정상화되거나 이제 금요 같은 그런 이제 대량 매도 투매 정도의 장이 안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은 금방 또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녹십자 랩셀도 이거 굉장한 뉴스 나왔죠. 녹십자 랩셀은 2조가 넘는 그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83%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물론 뭐 오늘 그 시초가는 굉장히 좀 높았죠. 24.75%. 이제 고점은 25.58%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장 혹은 뭐 웬만한 하락장에서는 이런 종목 상가죠. 2조 넘게 2조 넘는 그 기술 수출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상 갈 수도 있었을 종목인데 줄줄 흘러내려서 계속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 장 전반에 이제 퍼진 공포 분위기 때문에 매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후장 들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상한가 마감 못하고 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6%대 상승으로 막 끝났어요.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공방이 치열했는지. 오전에 이제 굉장히 치열했죠. 결국은 오후에 이제 매도세가 강해져서 이제 상승폭을 많이 줄었어요. 이런 종목은 지금 사실상 그 호재가 이날 반영이 못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장이 이제 그 조금이라도 이제 뭐 반등 움직임이 보이면 이런 종목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재료 자체가 그래요. 자, 그리고 뭐 LG전자도 이제 뭐 이게 휴대폰 이제 뭐 이제 그 사업 철수 그 건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전장업체하고의 어떤 합작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급등했죠. 급등해가지고 10만 원부터 한 뭐 거의 뭐 20만 원까지 갔었나요, 이게? 20만 원까지는 못 갔네요. 18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뭐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고 이날 또 금요일 또 이제 7% 정도 11,500원 정도 하락한 가격에 장을 마감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것도 좀 하락폭이 컸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금년 들어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개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으셨겠지만 이게 기관은 많이 안 팔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500만 주 넘게 팔았는데 개인이 500만 주 넘게 매수로 대응해서 이제 낙폭을 좀 제한했는데 이 종목이 금요일날 동시효과 때 그 외국인한테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총 상위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매물이 확 쏟아지니까 동시효과 때 마이너스 한 6% 정도까지 지수가 하락했었어요. 근데 이제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받쳤어요. 굉장히 많이 받치는 바람에 이제 이게 그 지수 낙폭이 한 2~3% 정도 상승하는 낙폭을 줄이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결국은 이제 개미의 힘 때문에 6%도 정도 빠졌을 주가가 이제 지수가 한 3%대로 이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한 2% 정도 하락한 가격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죠. 그죠? 뭐, 물론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한 몇천 원씩 상승해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좋은을 보였는데 이제 뭐 역시 그 기간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이제 결국은 하락을 했는데 거의 약보합 수준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하락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반등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반등 시도는 해요. 장중에 반등 시도를 하는데 이제 이 장 전반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갖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장이 정상화되고 이제 상승을 보이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매도 같은 거 이제 급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하락장 이제 그 기간의 매도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 신용 물량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빠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좀 신용 물량이 좀 많이 쌓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의 그 상승 흐름이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도 뭐 한 2만 원 넘게 빠졌다가 이제 장중에 좀 회복 그 반등 움직임을 보였는데 결국 한 3% 넘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효성 TNC도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게 또 많이 빠졌죠. 한 5% 넘게 빠졌어요. 효성 TNC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5% 넘게 빠져서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ST팜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이거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이 결국은 뭐 저 같으면 그렇죠. CMO, 네, 코로나 CMO 관련 업체인데 ST팜, 뭐 바이넥스하고 같이 물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또 CMO 업체이긴 하지만 하여튼 연관된 업체라서 이제 이게 좀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SK케미칼을 이제 하고 이제 그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ST팜도 네, 그렇고요. 뭐 상승 이제 흐름을 이어져 갔는데 근데 바이넥스는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결국은 밀려나서 ST팜은 이제 3.38% 상승한 그 가격에 마감을 했어요. 요것도 뭐 한 10% 정도 올랐다가 이제 빠진 거죠. 자, 그리고 뭐 엔지캠, 레고캠 뭐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제약 바이오주 좀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그 모멘텀이 좋은 괜찮은 종목들인데 뭐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그죠? 뭐 약보합이고 이제 강보합이고 이제 요거도 뭐 삼양사도 이제 사실은 설탕 회사지만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좀 의약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그 소재 그 수소차 소재 쪽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양설탕 이 기업 이런 업체가 아니고 이제 다양한 미래 산업에 이제 진출해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죠. 네. 자,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꽤 하락폭이 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은 이제 상승을 좀 했었죠, 많이. 네, 보시면 뭐 차트 보시면 네, 상승을 좀 뭐 88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5% 정도 빠지면서 좀 80만 원대 중반에 있던 가격대가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85만 원까지 갔었죠, 최근에. 자,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거는 이제 사실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꾸준하게 이제 뭐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네, 하락하고. 이건 회사의 펀드멘탈의 문제지, 그 문제에다가 증시 전반의 영향도 같이 겹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군당도 많이 빠졌죠. 종군당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죠? 네, 역시 뭐, 최근에 많이, 제약 바이오 주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하락폭도 크고요. 근데 신풍제약도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죠. 이제 펀드멘탈이 사실 뭐, 이날 금요일날 사실 중간에 뉴스 한번 나왔었죠. 국제 NGO 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다.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한때 한 6%까지 반등하기도 했지만 이내 장 전반에 어떤 매도세에 밀려가지고 지금 한 6% 정도, 7% 정도 하락을 했어요. 꽤 많이 하락했죠.
근데 뭐 그 받는다 쳐더라고 이제 그 NGO 단체에 의해 갖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게 이제 뭐 어떤 임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이 얼마나 이제 이 재료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상당수 반영됐죠. 수십만 원, 20만 원대 까지만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거보다 앞선 제품들이 먼저 선발 제품들이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더라도 일단 선수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신풍제약.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메디톡스처럼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모멘텀 부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10만 원대 밑으로 내려갖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죠? 제가 요거 하고 이제 시즌하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할 것이다. 제자리 찾아갈 것이다. 네, 동국제약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데 실적도 좋고 매출 실적도 좋고 하는 종목인데도 4% 정도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올리패스란 종목이 좀 한 7%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관심 종목을 올려놨는데 여기 삼성증권에서 이제 리포터가 나왔어요. 리포터가 나와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하면 이제 요런 뉴스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상승 흐름을 한 7% 정도 보였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재료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체크해 두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OCI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역시 4% 정도 빠졌고요. 네, 유도 마찬가지죠. 유도 그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이 종목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낙폭이 큰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체크를 해두세요. 관심 종목 체크해뒀다가 이제 반등 시점이 오면은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살아 있으면은 원래 가격대 상승했던 가격대로의 회복력이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뭐가 있나요?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것도 한 4% 정도 빠졌네요. 에코프로비엠도 한 3% 빠졌고요. 네, 시젠도 지금 또 빠져가지고 지금 16만 5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시젠도 차트를 보시면은 그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제자리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보면 이제 줄줄줄 32만 원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약 바이오주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의 어떤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특징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CS 윈드도 이제 풍력 개발 테마 이제 종목이어서 이제 한 5% 정도 많이 올랐었는데 5% 정도 빠졌고요. 두산 퓨얼셋도 마찬가지죠. 수소 관련 수소차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한 6% 넘게 빠졌어요. 이것도 역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기아차도 그렇고요. 네, 기아차도 이제 최근에 한 많이 올라서 흐름이 좋았었죠. 네. 보이시면은 네, 차트 보시면 그죠?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제 조정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조정 받는다는 게 다른 건 아니죠.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죠? 두산 퓨얼셋도 보는 김에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64,900원 찍고 이제 쫙쫙 빠지고 있죠. 여기 이제 지난주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전부 다. 네. 지난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휴젤은 좀 상승했네요. 근데 CJ제일제당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급등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뭐 40만원 초반에서 이제 40만원 후반까지 왔었는데 이틀 동안 거의 한 8% 정도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셀트리온 3인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이제 하락할 때는 또 많이 빠집니다. 그만큼 그죠? 네. 이거 뭐 딱 그거예요. 셀트리온 3인방 딱 보면은 상승 많이 한 순으로 하락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역시 뭐 3인방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두 번째, 셀트리온이 세 번째로 많이 그러니까 오른 폭을 봤을 때 하락할 때도 가장 많이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참 어떻게 이게 뭐 일부러 자로 잰 것처럼 이렇게 딱 맞춘 게 좀 신기해요. 이렇게 하락할 때도 이런 종목에 이런 상승하고 하락할 때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거. 상승할 때는 뭐 좋다가도 이제 하락할 때는 그만큼 하락폭이 커진다는 걸 이제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마트도 최근에 좀 올랐었는데 역시 한 3% 넘게 빠졌고요. 한국 파마도 이제 급등했었는데 이제 이전에 벌써 빠졌죠, 그죠? 네, 뭐 91,000원에 올랐었는데 이미 이전부터 이제 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한 뭐 5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아까 CMO 관련돼 가지고 ST팜하고 같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하이닉스 소폭 하락했고요. 하이닉스가 좀 선방했네요. 그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이전에 좀 내렸나요? 벌써 이제 뭐 이미 한 4월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네요. 그죠? 그리고 박셀바이오, 네, 박셀바이오가 좀 상승을 보였네요. 박셀바이오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네, 박셀바이오는 사실 뭐 무상증자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는데, 네, 요때 많이 올랐었죠. 1월 초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그만큼 또 이제 하락도 많이 했어요. 여기 뭐 1월 중순에. 하락도 엄청 뭐 거의 한 10만원 이상의 어떤 하락을 보인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상승폭만큼 거의 다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상승 한번 보였다가 다시 또 이제 흐름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자, 네이버도 좀 네이버하고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도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이 좀 큰 편입니다. 3%대 이상, 4%에 가까이 두 종목 모두 이제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LG화학도 이제 역시 LG화학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며칠 전부터 이제 흐름이 안 좋았죠. 100만원 찍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약간 횡보세를 보였는데 좀 상대적으로 이제 2%대 하락으로 이제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좀 역시 많이 올랐었는데 여기도 뭐 80만원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지금 4%대 빠져서 70만원대 초반으로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좀 오히려 좀 상승을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유럽 공장 증설 뭐 이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화학이 치열한 각주전을 벌이고 있죠. 지금 유럽 시장에서 한 전기차 배터리 한 70% 정도를 LG화학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헝가리, 폴란드 이쪽에서, 이제 이 세계 업체가 공장의 증설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혹은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문하고 공장을 증설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공장 먼저 짓고 주문을 받으니까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나 LG화학보다는 좀 뒤처지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도권 싸움에 지금 뛰어들면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거나 새 업체 모두 이제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 업체들인데
SK 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면서 이제 나머지 그 두 개 업체하고 얼마나 좀 키높이를 맞추느냐, 여기에 이제 관점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만 그런 게 아니라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세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시장 점유를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재밌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5G 종목 뭐 다 이제 조만조만하게 하락했고요. 네, 뭐 하여튼 대충 이 정도로 오늘 금요일날 장의 흐름을 대충 종목별로 살펴봤는데, 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간단히 말하면은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 위주로 그만큼 하락을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매도의 원인이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해주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료를 가지고, 확실한 재료를 좀 우호적인 재료를 가지고 상승으로 흐름을 보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상승을 했지만 그 재료를 충분히 반영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충분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지난주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에 밀려가지고 하락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그런 종목 중에 골라서, 특히 이제 하락폭이 크거나, 이제 펀드멘탈도 좋고 재료도 좋은데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하락폭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뒀다가 이제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은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가, 스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씨, 실적 좋았는데 빠졌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좋은 재료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게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수에 임하는 게, 저가 매수에 임하는 게 좀, 오히려 정상적이어서 이제 좋은 재료가 나와서 상승할 때보다 더 싼 가격에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기관하고 외국인, 그동안에 매도를 크게 던졌던 기관하고 외국인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그 세력들이 지수를 반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매도세가 주춤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체크했다가 그런 딱 타이밍이 딱 왔을 때, 매수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의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특별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만 지금,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좀 설명을 계속 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저거죠. 자동차 용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극히 드물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의 소부장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사실 없어요. 해성 DS 정도,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 업체들이 자동차 반도체 관련 소부장 쪽에서는, 강세죠. 네덜란드나 이런 쪽 업체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거와 이제 연계를 지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나 이게 파운드리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전기차 소부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주도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차익 실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반등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동안 많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어떤 특별한 그 이슈에 의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뭐, 그 제자리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반등해서 그런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 두셔가지고, 이제 좀 장이 정상화될 때 대응을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뭐, 금요일 날 장에 대해서 제 관심 종목을 올려놓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갖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